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싹 다 얘기해 볼게요. 그냥 막연히 부동산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싹 다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이거 진짜 알차네 하실 겁니다. 먼저 일본. 부동산 버블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게 끝이더라고요. 1995년에 뻥 터지면서 금융사도 망하고 사람들 빚더미에 앉고 나라 전체가 이제 어떡하지 상태였어요. 그때 일본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서 버티려고 했죠. 채권 잔뜩 발행해서 외국 자본 끌어모으려 했는데 문제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만 갚아도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엔화 가치 떨어지고 나라 경제는 숨도 못 쉬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그 과정이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이제 중국. 이건 또 장난 아니죠. 헌다 같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11조 달러를 날려먹었다는데요. 이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금액이라네요. 11조면 뭐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만큼 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파는 것도 문제인데 왜 또 짓는 건지. 이러니 중국 부동산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 경험도 없고 정책도 엉망이고 외국 자본도 안 들어오고 그냥 답답 그 자체죠. 그리고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억나시죠? 부동산 가격이 40% 떨어졌었는데 그때 금융사들도 덩달아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 믿는 분들이 많죠. 사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심각해요. 개인 사업자 중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분이 75%라는데 이 정도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값 떨어지고 파는 사람은 많아지고 금융사들도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교훈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부동산은 절대 불패가 아니다. 이건 일본, 중국이 이미 증명했잖아요.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30년 동안 회복 못했고 중국은 지금도 무너지기 직전이죠.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해요. 둘째,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부동산만 바라보면 안 돼요. 금융, 금리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거든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첫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부동산에만 올인하지 말고 주식, 채권, 금, 외화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일본 버블 터졌을 때 미국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둘째, 외국 시장을 보세요.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미국, 일본,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보입니다. 셋째,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자하세요. 부동산도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해요. 요즘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이 좋다. 이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신축일수록 가치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세요. 경제도 시장도 계속 변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기 딱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서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해요. 오늘의 결론. 일본도 중국도 우리나라 부동산도 똑같아요. 결국 돈이 문제고 흐름을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죠. 여러분도 꼭 흐름 잘 읽으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요.